그 부지 계약, 제명의 확인은 하셨나요? 이사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청소 아주머니라고만 알았던 그 사람이 실은 이병헌 법인의 공동 설립자라는 것을요. 이 모든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하시죠. 아들의 그 말에 말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일한 병원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죠. 말자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던 낡은 상자.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빛치료법인 설립 등기부, 설립 출연자 조창섭, 조말자, 출연재산 토지 및 건물 각 3억 원 상당, 공동소유, 정관상 창립이사 등재 조창섭, 조말자. 말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남편 옆에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3억이었지만 지금 시세로는 30억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 말자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내 권리를 찾아야겠어. 하지만 말자는 몰랐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병원 전체를 뒤흔들 줄은요. 아들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조말자입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말자는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69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죠. 하지만 말자는 익숙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30년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6시 말자는 한빛치료센터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까딱였어요.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그래야죠. 환자분들 깨시기 전에 청소해야지. 말자는 청소도구를 챙겨 3층 경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환자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말자는 물수건을 적셔 난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 청소 아줌마. 젊은 의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말자를 보지도 않고요. 305 침대 시트 좀 갈아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이미 저만치 가고 없었어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좀 닦으세요. 네, 아주머니. 쓰레기통 비웠어요? 네, 비웠습니다. 말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청소 아줌마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지하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요. 말자 씨, 아드님 잘 되셨죠? 옆자리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재무이사까지 올라가셨다며? 부럽네. 말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자랑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반. 말자는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막 끝났는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오고 있었죠.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팀은 회의 시간엔 로비 청소 자제하라고 했죠? 말자는 놀라서 손을 멈췄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쓰레기를 버리셔서 병원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며느리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청소 아줌마 손에 병원 이미지가 달려있다는 말. 너무 무겁지 않아요? 직원들 사기 떨어져요. 이사님 어머니면 더 조심하셔야죠. 가족 찬스로 버티는 줄 알아요. 라며 속삭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무이사 어머니라던데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수치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오후 2시 말자는 행정동 복도를 지나갔어요. 아들 준호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말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가 여기서 청소한다는 거 창피해요. 아들이 예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오후 4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이제 늙었구나. 말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호 생일이지. 말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생일 축하한다. 저녁 같이 먹을까?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요. 말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저녁 6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어요. 아, 그래? 어디서 볼까? 병원 앞 한식당으로 와요. 말자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약속을 잡은 건 오랜만이었어요. 한식당에 도착하자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어요. 어머님, 수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말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앉으세요,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죠. 말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말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병원 직원 규정이 바뀌었어요. 무슨 규정? 70세 이상은 정리하기로 했어요. 안전 문제도 있고. 말자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년에 엄마가 70이시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하시죠.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푹 쉬실 나이에요. 집에서 편히 계세요. 말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는 눈을 피했어요. 그래. 말자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절차가 있어서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갈게. 맛있게 먹어라. 엄마. 준호가 불렀지만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찬바람을 맞았어요. 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여기서 청소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니? 솔직히, 네. 직원들이 다 압니다. 이사, 엄마가 청소한다고. 이젠 아들 체면 좀 지켜주세요. 말자는 대꾸하지 못한 채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하시죠. 체면 좀 지켜주세요. 아들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30년을 일한 병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나간 그곳. 그런데 이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친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요. 말자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말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말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쓸모 없어진 걸까? 새벽 3시, 말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말자는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말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 창섭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을 병원 설립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당신이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말자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요. 여보, 창고에 있는 서류 상자 절대 버리지 마.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무슨 서류인데? 그냥 중요한 거야. 약속해.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먼지, 냄새가 풍겼습니다. 말자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에 낡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그 상자구나. 말자는 상자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어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가득했죠. 말자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의료법인 설립등기부. 첫 장에 눈이 멈췄어요. 의료법인. 말자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빛의료법인 설립등기부. 설립 출연자 조창석. 조말자. 출연재산 토지 및 건물 각 3억 원 상당. 공동소유. 정관상 창립이사 등재 조창석. 조말자.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내 이름이? 말자는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공증서류 일체. 재산. 출연 확인서. 지분 상속 동의서. 모든 서류에 남편과 자신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3억이었지만 지금 시세로는 30억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말자는 주저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놨구나.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요. 말자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죠. 내가 이 병원의 설립자였다니. 점심시간, 말자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지나갔습니다. 수진과 함께였죠. 둘은 말자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는지도 모르죠. 준호 이사님, 신광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곧 착공 들어갑니다. 예산도 확정됐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광건축? 말자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부지는 어디 땅으로 했어요? 병원 뒤쪽 공터요.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말자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병원 뒤쪽 공터. 그 땅은 말자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 병원을 지을 때 함께 매입한 땅이었죠.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땅도 내 명의일까? 오후가 되자 말자는 병원 뒤편으로 가봤어요. 공터에는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신관 건축 예정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죠. 말자는 펜스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30년 전 여기서 남편이랑 나무를 심었었는데 말자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자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말자는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퇴근 후, 말자는 집에 돌아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가 있었어요. 말자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서류에서 멈췄어요. 토지 소유권 등기 서울시 강남구 동 123번지. 바로 병원 뒤쪽 공터의 주소였습니다. 소유자 조창석, 조말자, 공동명의. 말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땅도 내 명이구나. 말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말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말자는 핸드폰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린다면, 말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자는 행정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관 건축비. 최종 승인 받았어?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네. 이사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계약 진행하자. 말자는 걸레질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와 수진. 그리고 몇 명의 직원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산은 50억으로 확정됐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50억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누군가 놀라며 물었어요. 부지 가치가 올라서 그래. 어쩔 수 없지. 준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50억? 말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자는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말자, 이 서류는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쓰라고 남겨두는 거야. 필요할 때가 언제인데? 너만 알 수 있어. 그때가 오면 내가 알게 될 거야.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 것 같아. 그때가 온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어. 말자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법률사무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법인, 전문 변호사. 몇 군데를 메모했어요. 점심시간, 말자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말씀하세요. 변호사 강도현은 친절하게 웃었어요. 말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명의로 된 거라는데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한참 후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네, 남편이 남긴 겁니다. 놀라운데요. 한비치료법인 설립 출연자시네요. 도연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병원에서 서류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이상하네요. 법인 이사는 매년 재무제표를 받아야 하는데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남편분 생전에 할머니 도장을 맡기신 적은? 말자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남편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도장을 가져갔었어요. 그렇군요. 도연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분이 할머니 대신 서류에 서명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지만 가족 간에는 흔한 일이에요. 그럼 제가 몰랐던 게 이상한 건 아닌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등기부를 보니 병원 부지도 공동 명의시네요. 그럼 그 땅도 제 겁니까? 반은 그렇죠. 공동 명의니까요. 말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걸 확인하러 오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병원에서 제가 청소 일을 했거든요. 네.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설립자라는 걸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요. 말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재무이사라는 것, 자신이 30년간 청소부로 일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쫓겨나게 됐다는 것. 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럼 아드님도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도 자세히 듣지 못했으니까요. 이건 큰 문제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에 동의해야 하고요. 이사회요? 말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만약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할머니가 나서실 수 있어요.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라니요? 예를 들어 부당한 예산 집행이나 재산 처분 같은 거요.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관 건축. 변호사님. 말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서 신관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50억짜리요. 50억이요? 도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병원 뒤쪽 공터예요. 그 땅도 할머니 명의예요? 네. 방금 공동명의라고 하셨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요? 네. 공동 소유 재산을 처분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말자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이사회 참석하시겠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할머니는 법적 권리가 있으세요. 말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 이사회가 있대요. 그래요?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말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말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했습니다. 이제 내 권리를 찾아야 해. 이사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옷장에서 남편이 생전에 사준 검정 자켓을 꺼냈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깔끔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말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남편이 응원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 말자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청소 도구는 챙기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말자는 도연을 만났어요. 병원 정문 앞에서였죠.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떨리긴 하지만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도연은 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둘은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행정동 3층,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30년 동안 청소하던 복도. 말자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사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말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들어가시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사장, 부이사장, 그리고 준호와 수진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말자를 쳐다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나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말자 님의 법률대리인 강도연 변호사입니다. 조말자요? 이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한빛치료법인의 공동 설립자이십니다. 도연은 서류를 꺼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말자에게 쏠렸습니다. 이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것은 한빛의료법인 설립 당시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서류가 한 장씩 이사진 앞에 놓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조말자 님은 조창섭 님과 함께 이 법인을 설립하신 공동 출연자입니다. 뭐라고요? 부이사장이 놀라 소리쳤어요. 저 사람이 설립자? 청소하시던 분 아니에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죠. 말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 병원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말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준호 이사님.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준호는 다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연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재산 출연 확인서입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권 등기부입니다. 이것은 지분 배분 계약서입니다. 서류들이 차례로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모든 서류에 조말자 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도연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공증을 받은 원본입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은 서류를 감사에게 넘겼어요. 감사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서류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말이네요. 설립자가 맞아요.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저분이 지금까지 청소를 하신 거예요? 믿을 수가 없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준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앉으세요. 이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조말자 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말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신관 건축 안건을 다루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대답했어요. 그 건축, 부지가 어디입니까? 말자가 물었습니다. 병원 뒤쪽 공터입니다. 그 부지 계약, 제명의 확인은 하셨나요? 말자의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사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는 조창섭 님과 조말자 님 공동 명의입니다. 서류가 이사장 앞에 놓였습니다. 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서류를 펼치자 회의 참석자 명단이 보였어요. 조말자 님의 이름이 매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서명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감사가 회의록을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명이 없습니다. 대리 출석이나 위임장 기록도 없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법인 이사의 동의 없이 진행된 의결은 무효입니다. 신관 건축 승인도 포함됩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장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 이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신관 건축비가 5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말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같은 규모의 건물이 다른 병원에서는 30억에 지어졌습니다. 도연이 받아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인근 병원의 건축 계약서 사본입니다. 20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말자의 질문에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부지 가격이 올라서. 부지는 원래 우리 소유입니다.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장이 감사를 불렀어요. 감사님, 이건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는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어요. 말자는 이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사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이 병원의 중요한 결정에는 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준호 이사, 말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당신이 저를 청소부로만 봤을 때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엄마였을 뿐입니다. 엄마. 준호가 작게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병원의 설립자이고 환자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준호 이사의 직위는 정지시키겠습니다. 이사장이 선언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지만 준호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돈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도연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말자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준호는 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5억 원이었죠. 병원, 이사회는 준호를 해임했습니다. 수진도 사표를 냈어요. 준호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어요. 소식은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재무이사가 횡령을 했대요. 5억이나 빼돌렸다면서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며느리 수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맡겼죠. 준호는 홀로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한 달 후, 말자는 준호를 면회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호가 보였어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엄마. 준호는 작게 불렀습니다. 말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도, 병원 돈을 빼돌린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사람은 말이다. 말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네. 엄마가 청소를 했다고 해서 엄마가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사였다고 해서 엄마 위에 있는 것도 아니란다. 죄송합니다. 엄마. 준호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말자는 일어섰어요. 건강히 지내거라. 엄마는 기다릴게. 엄마. 준호가 불렀지만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말자. 이제 말자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병원 1층 로비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한빛치료센터, 조창섭조 말자, 기념관. 말자는 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봐요. 당신 이름이 여기 있어요. 새벽 복도를 걷는 말자. 예전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말자는 여전히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환자분들, 편히 쉬고 계세요? 말자는 병실마다 들러 환자들을 살폈어요.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조 이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수고들 많아요. 말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말자는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도연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잘 지내시죠? 그래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병원 운영은 어떠세요? 좋아요.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말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신관 건축은요? 30억으로 다시 계약했어요. 다음 달에 착공합니다. 잘하셨어요. 도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맞는 말씀이세요. 청소부든 이사든 모두 소중한 사람이에요. 말자는 도연을 봤습니다. 그걸 잊고 살았네요. 한평생. 이제라도 아셨잖아요. 그래요. 늦었지만 알았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말자는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세운 병원이에요. 이제 제대로 지켜낼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말자.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여보. 말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병원을 물들였어요.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 안으로 걸어갔죠. 이제 말자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닿으셨나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별빛 인생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